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이십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사업을 살펴보는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 오늘은 스튜디오에까지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군인,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군인 참전 유공자란 6.25 전쟁과 월남전에 징용되었던 노무자나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종군기자 같은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했던 분들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도 참전했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등록을 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안내를 좀 해주시죠. 비군인 참전 유공자로 등록하려면 전국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서 국방부와 경찰청을 통해 참전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이런 제도와 절차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비군인 참전 유공자 등록 길잡이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참전 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참전 명예수당이 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고 보험병원 진료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군인 참전 유공자 등록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없이 1577-0606, 1577-0606 보훈상담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기 위한 복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처가 표방하고 있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훈가족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보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서 단전이나 단수, 가스 공급 중단, 또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위기가 예상되는 800명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서 65세 이상 독거유공자 11만 8천여 명의 명단도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파악된 명단으로 일단 실태 조사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위기가 예상되는 800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네. 11만 8천여 명의 독거유공자는 연령과 거주 지역,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긴급지원 대상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 세대와 노인 부부 세대는 주 2회 가정방문을 해서 가사를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네. 긴급지원 대상군은 생계곤란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훈 나눔 플러스 사업에 의해서 위기별로 지원 계획을 마련,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긴급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잠재적 위험군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는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매우 세심하게 보살피고 계신데 보훈처가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도 운영하기로 했다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가보훈처는 보훈 대상자, 일반 국민,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 제도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 한 분의 국가유공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인데요. 보훈혁신 국민 스마터로 선정이 되면 보훈혁신 아이디어 제안, 보훈정책 관련 온라인 토론 참여,
혁신 우수사례, 온 오프라인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도입된 보훈혁신 국민 스마트 외에도 보훈 대상자를 심사할 때 국민 배심원단을 운영하고 또 국민 참여형 보훈 보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보훈 정책 실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 국민 스마트에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훈혁신 국민 스마트는 보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제1기 보훈혁신 국민 스마트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인데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30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보훈혁신 국민 스마트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활동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요. 국민 스마트로 뽑히게 되면 위촉장과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드리고 우수 제안자와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 혁신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행복하고 명예로운 삶을 누리는 따뜻한 보훈 실현에 동참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동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기로 했다죠?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남산 2호터널 입구 서울 장충단 공원에 있는 유관순 열사 동상의 새김글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하, 네. 유관순 열사 동상의 새김글에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한 사람은 서울 광남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이주원 양인데요. 네. 이 양은 최근 장충단 공원에 있는 유관순 열사 동상의 새김글을 보던 중에 유관순은 4남매 중 몇 달로 태어났다고 잘못된 기록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네. 실제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양력 12월 16일 충남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유중권 씨와 이소재 씨의 3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났으니까 외딸이라는 기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양은 흉악한 일경은 마침내 유관순을 감옥에서 죽였으니 그날이 1920년 10월 12일이다라는 내용에서도 잘못된 점을 찾아냈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는 고문으로 인한 장독으로 1920년 10월 12일이 아니라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18살의 나이로 순국하신 게 정확한 내용이고 네. 10월 12일은 이화학당에서 유관순 열사 시신을 인수한 날이었습니다. 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이주원 양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다는 것도 놀랍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정을 요청했다는 것도 참 대견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주원 학생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던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주원 양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설립된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의 단원으로 활동 중이고요. 네. 또 우리나라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양성하는 청년 공공외교대사 제5기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아, 네. 이날도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충단 공원을 찾아갔다가 유관순 열사 동상 새김글의 잘못된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일단 오류를 발견했더라도 귀찮다는 생각에서 그냥 넘기기가 쉬운데요. 이주원 학생은 다른 사람들이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잘못 아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새김글 내용을 바로잡아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중에 이주원 양 같은 학생이 있다는 게 참 대견하면서 자랑스럽고요. 네. 또 우리나라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한 마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개선 행진곡. 승리의 깃발로 뒤높이 낮지 조국의 하늘은 맑게 피었네
목소리